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저의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밥을 차리고 조용히 기다렸죠. 근데 그 애는 내가 내민 마음을 감시로 느꼈나 봐요. 그래도 언젠가 제 목소리가 닿을 수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며느리에게 보인 노력을 들려드릴게요. 어느새 내 하루는 5시를 넘기기 전에 시작된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건 창밖 골목을 지나는 청소차 불빛. 그리고 그 빛에 반사된 식탁 위 은은한 반짝임. 오늘은 된장찌개를 해야겠지? 혼잣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냥 말을 안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나를 붙잡듯이 말을 건넨다. 주방엔 내 오래된 리듬이 있다. 쌀을 씻는 소리, 칼로 대파를 써는 규칙적인 박자. 국을 끓이는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김. 그 속에 나는 매일 조금씩 마음을 끓인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나고 방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아, 민정이가 일어났구나. 나는 괜히 냄비 뚜껑을 한 번 더 열었다 닫는다. 조금 있다가 슬리퍼를 끌며 걸어오는 소리. 머리는 질끈 묶은 채 입술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민정이가 조용히 식탁에 앉는다. 민정아, 국 식겠다. 어서 와. 네. 여전히 짧은 대답. 얼굴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 애가 나를 바라보는 일은 드물다. 말을 걸어오는 일은 더더욱. 나는 조심스레 상 앞에 앉으며 그 애가 좋아한다던 호박전을 접시 가운데로 밀어준다. 어제 피곤했지? 회의가 늦었나 봐. 네, 좀 늦었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대답 같지 않은 대답.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의 손에 닿을까 싶어 살짝 옆으로 비켜든다. 예전에는 아들과 단둘이 살 때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젠 그 조용함이 왜 이리 무겁게만 느껴질까? 민정이는 밥을 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손끝은 빠르지만 이 느껴지지 않는 움직임.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뒷모습. 식탁을 닦는 민정이의 어깨를 바라보다. 문득 나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온다. 저 애는 나를 불편해하는 게 분명해. 큰 소리도 아니고 작게 속삭인 것도 아닌 그냥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조용히 행주를 헹군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조금 식은 국물을 다시 데우며 생각한다. 나도 며느리였는데 그땐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거슬리게 하나? 그냥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말은 안 해도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이 있다. 그게 어쩌면 사람 사이에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국자가 대인 팔을 스치자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한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 혼잣말로 하루를 채워 넣는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듣지 않은 아침이 또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며칠째 나는 민정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 애는 꼭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대화를 피하는 게 느껴졌다. 밥 좀 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늘 같은 대답. 늘 같은 표정.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잔소리했나? 아니면 밥상이 부담스러운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렵다는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민정아,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타이밍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네? 그 이번 주말에 시장에 같이 갈래? 내가 좋아하는 그 연어도 좀 사고, 나도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고. 민정이는 살짝 멈칫하더니 얇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가 요즘 주말에도 일 좀 해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 애가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내 착각이길 바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착각은 확신이 되었다. 며느리니까 같은 집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줄 알았다. 그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박스를 꺼냈다. 거기엔 민정이 처음 결혼하던 날 줬던 편지와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손수 떠준 작은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그 목도리를 만들 때만 해도 나는 참 기분이 좋았다. 이제 나도 딸 같은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며느리니까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내 마음이 그 애한테는 부담이었나 보다. 나는 처음으로 내 기대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민정이 설거지를 하던 중 무심코 내 쪽을 힐끔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기분 상하게 했어요? 나는 순간 놀라 젓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좀 요즘 눈치가 없어졌나 보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정이는 다시 고개를 돌린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몇 초간 그 앞에 서 있다가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방으로 돌아왔다. 내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의 마음은 조용히 선을 긋는다.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그 선 앞에서 마음이 자꾸 울컥거린다. 이게 사랑하려는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엇갈릴 때의 기분인가 보다. 그날 아침도 난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쌀을 씻으며 오늘은 김치전을 해볼까? 민정이가 좋아했었지. 혼자 마음속으로 메뉴를 정하며 칼을 들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져오고 나는 예전처럼 반찬을 하나둘 늘어놓는다. 오늘은 좀 웃어주면 좋겠다. 어제 말할까 말까 했던 그 얘기도 꺼내봐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리허설하면서 접시의 간격을 고른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목소리. 아, 진짜 너무 답답해. 같이 살면 아침마다 눈치 보여서 죽겠어. 그냥 뭐 하나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민정의 통화였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나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소리도 그 애에겐 들리지 않았다. 눈치 보여. 죽겠어? 내가 만든 밥상이 그 애에겐 그런 의미였던 걸까? 나는 조용히 상 앞에 앉아 내가 만든 반찬들을 바라본다. 호박전을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다시 놓는다.
그 접시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다. 민정이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애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식탁 앞에 앉는다. 아, 아직 상 안 차리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민정의 눈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각자 알아서 먹자. 네? 민정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본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조차 마주보지 않았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민정은 혼잣말처럼 네, 알겠어요. 라고 중얼이며 주방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꺼낸 김밥 하나.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소리. 그 소리가 기묘하게 내 속을 데운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침을 맞았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고 부엌엔 음식 냄새도 없다. 작은 폭발이었다. 화를 낸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확실히 부서진 아침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인다. 내가 바란 건 아무것도 아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저 아침에 마주 앉아 눈 한 번 맞춰주는 거였는데, 그 말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조금씩 깨달아간다. 아침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온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 시간의 소리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그날도 부엌에 서서 찬장 문을 열고 다시 닫았다. 뭘 꺼낼까 고민한 게 아니라 단지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다. 식탁 앞에 멀뚱히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히 집에 있으면 마음만 더 불편해지겠지. 나는 지갑과 가디건을 챙겨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나가세요. 어색한 미소가 살짝 붙은 얼굴을 한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네, 다녀오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애쓴 웃음, 의무적인 인사, 그리고 다시 길고 긴 정적. 밖으로 나와 나는 공원을 걷는다. 아무데도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다. 이 집이 내가 있어도 되는 집인가 싶을 때가 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애는 나를 그저 지나가는 소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정자 벤치에 앉아 작은 종이컵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내 옆에 텅 빈 자리를 바라본다. 말 한 번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민정은 집 안에서 정이가 나간 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리모컨을 몇 번 돌리다 말고 그냥 텅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먼저 말하면 뭔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민정은 속으로 수십 번 어머니, 저 아까는 죄송했어요. 라는 말을 연습했다. 하지만 정의가 돌아오면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그리고 아들 지훈. 그는 둘 사이의 냉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민정아, 엄마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 그냥 좀 더 시간이 해결하겠지. 오빠, 나도 솔직히 힘들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TV 볼륨을 살짝 키운다. 나는 오후 늦게 돌아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춘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정과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다녀왔어.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 공기는 정적에 잠긴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내가 너무 늙은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 문이 내가 열 수 없는 문인 걸까? 침묵은 소리보다 더 큰 상처가 된다. 그걸 나는 조용히 깨달아간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해볼까 싶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니 나도 조금은 변해야 할 것만 같았다. 서랍장을 열어 한참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얗고 소박한 무늬의 여름 블라우스. 몇 해 전 남편 기일에 입었던 옷이었다. 내가 이걸 여기 넣어뒀던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옷을 집었다. 향기 좋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깨끗하게 다려진 그 옷은 정확히 내가 접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정이가 정리한 건가? 머릿속이 순간 멈췄다. 며느리가 내 옷장을, 내 옷을 이렇게 정리해뒀다고. 그 애는 나를 피하는 줄로만 알았다. 내게 관심 따윈 없을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손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을 뒤적이다 한 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작고 낡은 민정의 수첩. 그 안에는 온갖 잡다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보기 목록, 일정, 책에서 본 문장들, 그중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같이 산다는 건 싸우지 않기 위해 매일 연습하는 것. 나는 손이 멈췄다. 그 문장을 한참을 쳐다봤다. 연습? 그 애도 나처럼 애쓰고 있었던 걸까?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모르려 했던 건 나였던 걸까? 나 혼자 섭섭해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마음을 닫은 채 민정이는 날 싫어해라며 벽을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수첩을 조심히 덮어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블라우스를 다시 접어 서랍 맨 위에 놓는다. 부엌에 나와 따뜻한 물을 끓였다. 손끝이 조금 떨렸고 눈가가 따끔거렸다. 이렇게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그날 아침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된장국 좀 끓일까 해. 얼마 전에 멸치 사둔 거 있더라. 민정은 살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좋아요. 저도 같이 준비할게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 조금은 낯선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그저 서랍 속 블라우스 한 장, 수첩 속 문장 한 줄이 지금껏 닿지 않던 마음을 슬며시 건드리는 것.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닿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날 아침 나는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민정의 수첩을 보고 난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울렁거렸다. 이젠 뭐라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말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고 어색한 일이었다. 나는 평생 내 감정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왔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민정에게도. 그런데 지금은 그 침묵이 더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조용히 민정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민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리차 좀 마실래? 민정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나는 조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말이 없었지.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 만큼 작고 떨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나한텐 좀 어렵더라. 마음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내는 게 참 힘들었어. 민정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손끝으로 컵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작게 입을 열었다. 저도요, 늘 눈치만 봤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내내 마음속에만 맴돌던 문장이 불쑥 튀어나오는 걸 느꼈다. 나는 너한테 딸처럼 대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참 내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더라. 민정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딸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로의 마음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민정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 서로 마음 나누는 게 말이야. 민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가락 하나를 덧댔다. 그 조심스러움이 내겐 눈물 나게 고마웠다.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지만 마음을 나눈 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민정이와 차를 마셨다. 서툴지만 참 따뜻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유난히 민정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며칠 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나눴던 대화가 자꾸 마음을 떠올라 용기가 생겼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민정아, 어제 그 김치찌개 맛있었어. 레시피 어디서 본 거야? 조금 들뜬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문틈 사이로 피곤한 민정의 얼굴이 스치듯 보였다. 아, 저 지금은 좀 바빠요, 어머니. 짧고 빠르게 던진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한치의 미안함도 아니었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또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만이 천천히 가슴으로 내려앉았다. 그래, 일 봐. 나는 웃는 척하며 말했다.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문은 그 순간 다시 조용히 닫혀버렸다. 거실로 나와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조용한 찰칵 소리에 이 집의 온 공기가 다시 무거워진 듯 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식탁은 조용했다. 나는 말없이 밥을 푸고 된장국을 데웠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탁 위에는 국물이 끓는 소리만 맴돌았다. 사람 마음이란 게 가까워졌다 싶으면 어디론가 다시 도망가 버리기도 하지. 나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섭섭함보다 안타까움이 더 컸다. 민정이도 나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서로를 안아줄 여유가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마음은 참 간사하다. 조금만 닿아도 기뻤다가 조금만 밀려도 서운해진다. 그래도 다음엔 또 한 번 말을 걸어보자. 식탁 위의 침묵은 길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따금 마주친 민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나도 그 조심스러움을 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말했다. 엄마, 우리 분가하려고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끄러미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덧붙였다.
민정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괜히 엄마 속만 썩인 것 같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았다. 짐을 빼는 날 나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될까봐, 괜히 눈물이 먼저 흐를까봐 그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오고 갔다. 민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끝내 나에게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 나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의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바라보며 한 손으론 가슴께를 꼭 붙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었다. 된장국에 애호박을 넣고 김치를 가지런히 담았다. 그 아이가 싫어하던 묵은지는 이번에도 빼놓았다. 식탁 위에 밥과 국,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익숙한 순서였다. 익숙한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밥을 먹을 사람은 이제 나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 숟가락은 입에 닿기도 전에 눈물에 젖어 무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어쩌면 나는 밥보다 먼저 말을 내놓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애가 떠난 지금 나는 여전히 밥을 짓는다. 혹시 언젠가 그 목소리가 다시 닿을 수 있을까봐. 식탁 위 작은 전등 불빛이 혼자 앉은 내 얼굴을 조용히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 번도 편하게 부르지 못한 이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진심. 그 애는 내 마음을 몰랐고 저도 그 애의 외로움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을 끝내 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같은 순서로 밥을 짓습니다. 혹시 아주 먼 훗날 그 애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땐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